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13일 수요일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5건입니다. 하나, 내년 시각청각장애인 TV보급 장애인 방송 제작 지원 예산 증액. 가짜뉴스 대응 예산 증액. 방송통신위원회 내년도 243억 감액. 2,364억 원 예산안 편성. 둘, 시각장애인 스마트폰 TTS 기능 활용 못해 재난정보 습득 곤란. 시각장애인 100명 중 80명이 50세 이상. TTS 기능 이해도 떨어져. 셋, 부모급여 내년부터 매달 0세 100만원, 1세 50만원. 아동수당 8세 미만에 매달 10만원 별도 지급.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넷, 내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더 받는다. 정부 지원 가구 8.5만 명에서 11만 가구 확대. 아이돌봄이 활동수당 5% 인상. 다섯, 관현 맹인 전통예술단 14일 경복궁 국악 선율로 물들인다. 오후 3시 수정전 일대서 세종의 마음 주제로 공연.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이하방통위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243억 원, 줄어든 2,364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방통위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도약의 초석 마련을 위해 신구, 미디어 동행성장 미래전략에 172억 원, 차별 없는 미디어 혜택 및 인터넷 언론 등의 사회적 책무 부여에 826억 원, 디지털 신산업, 자율성과 조화를 이루는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226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이 가운데 차별 없는 디지털 미디어 혜택 제공을 통한 동행사회 구축을 위해 시각, 청각 장애인용 맞춤형 TV 보급 확대, 장애인 방송 제작 지원 등에 올해보다 44억 5,800만 원 증액한 201억 7,6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소득 및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양질의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EBS 중학 프리미엄 강의 무료화를 올해에 이어 지속 추진하기 위해 4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난방송 강화를 통한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 터널, 지하공간 등 방송 수신 음영 지역에 대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이 가능하도록 3억 9,300만 원 증액한 12억 5,600만 원을 투입합니다. 온라인을 타고 확산되어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가짜 뉴스에 대한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팩트체크 사업, 신뢰성, 실효성 제고, 대상별 맞춤형 교육, 청소년, 성인, 교사 등의 올해보다 4억 1,700만 원을 증액한 10억 2,7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새벽부터 진동하며 시끄럽게 우러젖히는 스마트폰에 불쾌하며 일어납니다. 옆 동네에서 화재가 났다는 재난 문자에 짜증 섞인 옅은 한숨을 내뱉고는 다시 잠자리에 듭니다. 분명 신경 써야 할 만큼 중요하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오는 재난 문자에 피로감은 쌓여만 갑니다. 한편 당초에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채 재난 문자를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시각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인은 특히 재난 및 사고로부터 위험하며 실시간 재난 정보를 습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는 재난 및 사고로부터 위험 또는 매우 위험하다고 느껴 응답한 경우 13.1%가 장애 유형 중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동일 조사에서 재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해소해야 할 사항으로 장애 특성을 고려한 재난 상황 관련 실시간 정보 제공 10.5%를 꼽기도 했습니다. 재난 정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문자도 있고 글자를 읽어주는 기술인 TTS 기능이 존재합니다.
사람들이 현재 많이 이용하는 두 가지 유형의 스마트폰, 갤럭시폰, 아이폰 모두 TTS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갤럭시는 재난문자 음성 알림 기능으로, 아이폰은 기본 TTS 기능으로 재난문자를 읽어주고 있습니다. 재난문자 수신이 되지 않는 옛 기종들도 행정안전부에서 제작한 안전디딤돌 어플을 활용하면 TTS 기능으로 재난정보를 음성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은 있지만 기술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각장애인 인구의 과반수 79.5%가 50세 이상이며 장애 유형 특성상 스마트폰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기본적인 통화 수신이나 발신 정도만 사용하는 상황에서 TTS 기능을 알리는 만무합니다. 사회에 큰 피해를 가져온 자연재해나 사회재난으로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재해연보 2021 및 재난연감 2021에 따르면 태풍 등의 자연재해나 대형 사고 등의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액이 지난 3년간 2019년부터 2021년 평균 약 5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지구온난화 등 범지구적 문제로 인한 극단적인 기후현상이나 빈부격차 심화 등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해져서 재해나 재난은 줄어들기는커녕 늘어날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재난정보를 수신하지 못한다면 시각장애인은 재해 및 재난 피해의 최전선에 놓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이 적시에 재난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 왔습니다. 장애인 제도 개선 솔루션은 행정안전부, 재난정보통신과 및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과에 시각장애인이 재난정보를 적시에 습득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의 재난안전정보 습득을 위한 스마트폰 교육 프로그램을 위탁, 재난안전정보의 ARS 자동 응답전화 안내 등의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시각장애연합회 이현주 솔루션위원은 재난정보 습득의 전제 조건이 스마트폰에 대한 사용 교육이 필수적이라며 중증 시각장애, 중도, 고령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보면 스마트폰 교육은 정보교육 과정의 하나로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첨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전 디딤돌 어플 내 정보 접근성을 점검하도록 행정안전부에 요청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매달 100만 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는 5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9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모 법인 아동수당법이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50만 원에서 매월 50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0세와 1세에 매달 각각 70만 원과 35만 원 지급하던 부모급여의 금액이 내년부터는 각각 100만 원과 50만 원으로 상향 지급됩니다.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 원은 별도로 지급됩니다. 복지부는 부모급여 상향 지급에 따라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대폭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성가족부가 맞벌이 가구의 자녀 양육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이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유형 가구의 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 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도 일부 상향해 서비스 이용 부담을 낮출 예정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되면서 내년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가구가 현재 8.5만 가구에서 11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 한부모, 24세 이하 부모 가구에서 1세 미만 아동을 양육할 경우에는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서비스 이용 비용의 90%를 지원합니다. 여성가족부는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아이 돌보미 양성도 확대합니다. 또한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을 23년 대비 5% 인상해 아이 돌보미 처우도 개선합니다. 또한 지난 2월 아이돌봄 서비스 고도화 방안에 제시한 돌봄 인력 국가 자격 제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등과 관련된 법령 개정을 추진해 자녀 양육 부담 경감과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9월 28일부터 10월 3일 최적 연휴 기간에도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정상 운영하고 이용요금도 평일 요금 시간당 11,080원을 적용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을이 내려와 앉은 궁궐에서 우리 선유를 만날 수 있는 공연이 열립니다. 문화재청 공릉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 소장 고정주는 오늘 9월 14일 오후 3시 경복궁 수정정 일대에서 세종의 마음을 주제로 시각장애인 국악 연주단체인 관역맹인 전통예술단의 기획공연을 개최합니다. 경복궁관리소는 2021년부터 매년 경복궁에서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과 함께 관역맹인 전통예술단의 공연을 공동 개최하고 있습니다. 세종의 마음을 주제로 펼쳐지는 올해의 공연에서는 가야금, 태평소, 검은고, 대금, 피아노 등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악기 합주와 합창으로 여민락, 태평가 등의 궁중음악부터 범 내려온다, 아리랑 등 대중에게 친숙한 곡까지 다양하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며 백성을 각별하게 아꼈던 세종의 애민정신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연은 별도의 사전 예매 없이 당일 경복궁을 방문하는 관람객이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좌석은 선착순 80석으로 운영합니다. 관현맹인 전통예술단은 시각장애인 국악 연주자들을 주축으로 한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 관장 김미경 소속의 예술단입니다. 세종대왕이 시각장애인 악사들에게 관직과 녹봉을 주고 궁중 악사로 봉직하도록 했던 관현맹인제도의 전통에 착안하여 2011년 창단됐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